애기항공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HTS에서 지원이 되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애기항공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로는 에이지언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회사를 첫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기항공은 사실은 저도 여기 합류하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데 간단하게 좀 회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애기항공은 말 그대로 항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라든지 해외여행 가실 때 국제선, 여객선을 타고 이제 외국에 가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이 회사는 애게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동해 정도로 되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리스에 있는 국적 항공사입니다. 제가 코로나 한창일 때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항공권이. 네. 근데 지금 가야 관광객도 없고 네, 얼마나 환대를 해주던지 그 유럽 사람들, 코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반겨줘요. 너무 서비스 잘해줘. 그래서 기분 좋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호성 대표랑 얘기를 하는데 얼마 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비쌌다. 항공권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 얘기를 하다가 항공권이 비싸? 똑같은 재화를 파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산업이 뭘까? 그게 항공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국경의 장벽이 없어지고 이 코로나 그때 이거 엄청 쑤셨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갈 때마다 가서 쑤시고 내려서 쑤신 다음에 그 전까지 격리돼 있다가 음성 나오면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해외여행을 갈 텐데 몇 년 동안 못 갔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비싸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항공권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똑같은 지역, 예를 들면 내가 도쿄를 간다. 도쿄를 가서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몇 번 더 검색하잖아요. 그럼 걔네가 33을 제시해요. 쿠키를 수집해가지고 요 놈이 도쿄 이거 가겠는데? 이거 3만 원 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가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는 잘 보시면 환불되는 거 안 되는 거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네,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항공권 티켓팅을 김윤준 대표만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됐는데 한 방에 결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애기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점부터는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애기항공을 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제가 드릴 질문에 답변이 살짝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국내를 포함해서 사실 글로벌로 그 지역에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항공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왜 굳이 애기항공이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국에는 항공사가 몇 개 없어요. 그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할 뿐이지 이게 뭐 상당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고 나라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 10개 정도밖에 항공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 되게 많아진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정호성 대표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항공권 가격이 가장 탄력적인데 그럼 항공사를 사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가 쓴 이제 로이터 단말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를 엑셀에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공사 이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취항지, 그 다음에 지금의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재무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라에 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골라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장거리 노선에 투자를 해야 될까? 단거리 노선에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항공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FSC라고 해가지고 풀 서비스 캐리어가 있고 LCC라고 해서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먼저 골라내야 절반 정도가 이제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본부장님 혹시 최근에 해외여행 갔다 오셨나요? 코로나 풀리고? 코로나 풀리고 제가
좀 늦둥이를 봐서 아직은 못 갔습니다. 아, 갑자기. 아, 네네. 네. 네, TMI인가요? 아직 아기가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 주변 얘기를 해본다면, 코로나 풀리고 나서 해외여행을 주로 어딜 많이 갔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괌이나 사이판, 뭐 오키나와 이 정도 가장 접근성이 그렇죠. 높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됩니다. 일본과 동남아예요. 네. 거기를 왜 가냐? 일단 쉬고 싶거든. 내가 코로나 동안 이게 고통 받았잖아요. 근데 굳이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에펠탑 보기에는 조금 부담돼. 일단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눕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거리를 먼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단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아시아 권역, 네. 미국 권역, 유럽 권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어느 나라죠? 중국. 그 인구로는 뭐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중국이죠. 네. 근데 중국은 코로나가 상당히 늦게 풀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격리 봉쇄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권역은 시장이 반등할 여지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 버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권역으로 갔어요. 우리 코로나 때 거기는 가셨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비행기 타셨죠?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코로나 터지고 바로 직후에는 탔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괌 갔습니다. 아니 국내. 국내 제주도 갔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가죠. 네, 제주도는 몇 번 갔죠. 그렇죠, 코로나 몇 번 중에도. 가시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중에 제주도가 정말 난리였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이거 안 찔러도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선인 거예요, 제주도는.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못할 뿐이지 거기도 다 국내선입니다. 거기에 저비용 항공사는 왜 저비용 항공사가 가까운 데밖에 못 가냐면 비행기를 작은 걸 쓰거든요. 맞아요. 작은 걸 쓰니까 기름을 많이 못 넣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근데 미국의 땅덩이는 엄청 크잖아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뭐 4, 5시간 걸릴까요? 하여튼 우리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선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코로나가 풀리기도 전에 그들도 국내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잘 될 게 없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이 유럽 권역이잖아요. 유럽은 보면 저는 막 배낭여행 이런 거 안 가봤습니다만은 막 쪼개져 있잖아요. 맞아요. 쪼개져 있고 다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단거리 국제선이 잘 될 만한 권역이 유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유럽의 저비용 항공사로 좁혔습니다. 그럼 몇 개 안 남아요. 한 서너 개 남거든요. 그 서너 개 남은 중에서 어떻게 골랐냐? 오케이, 내가 코로나 때 제주도 갔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휴양을 하고 싶어. 그럼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럼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가 어디지? 찾아봤어요. 그리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근데 그리스 요놈들이 참 재밌는 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한항공 같은 큰 항공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국적 항공사가 에게항공이고 이 에게항공이 그 섬과 섬을 잇는 걸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그리스 하면 아테네가 생각나잖아요. 올림픽의 도시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길 가는 게 아니래요. 아테네는 일종의 중간 기착지고 거기서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각 섬으로. 이쁜 섬들로. 실제로 되게 많은 섬이 있대요. 근데 요놈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타고 우리가 아테네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테네에서 산토리니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게항공을 타라. 니네 우리 섬 보고 싶으면. 그렇게 일종의 과점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 사람들이 코로나가 풀리면 비행기를 엄청 탈 거고 비싸도 탈 거야. 첫 번째, 단거리를 탈 거야. 단거리 중에 유럽이 최고고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그리스야. 그리스를 독식하고 있는 놈이 에게항공인데 아주 기분 좋게도 이게 여러분들은 일단 그리스에 투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도 처음이고. 근데 저희 회사는 아무 상관 안 하거든요. 상장사냐, 투자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 외에는 갈라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고 아테네 거래소에 또 상장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또 작아.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완전 외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너무너무 성장할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산을 여러 번 해봐도 PER이 1배예요, 1배. 이상한데? PER이 한 배라고 하는 거는 1년 만에
투자 원금을 그렇죠. 회수한다는 얘기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놈들이 과거에 한 7, 8배 PR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6, 7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거다, 우리가 항공사를 투자할 때는 그리스 아테네 거래소의 에게항공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